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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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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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아침 인사를 해주신 분들 만나봅니다. 3266 끝번호 쓰시는 분은 청취 준비 완료. 네. 아, 이걸 뭐 이렇게 준비까지 해가면서 어떤 준비하시는지 궁금하시네요. 아무래도 귀를 좀 이렇게 쫑긋 열고 그러지 않으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민혜림님이 도쿄에서 듣고 오. 있어요. 일본에서. 대단합니다. 사실 뭐 일본은 우리와 시차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도 새벽일 텐데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걸 받고서 정진우님이 저도 도쿄인데 청취율 전화는 못해서 유튜브 구독은 했습니다. 아이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도쿄에도 청취자가 많군요. 이봉진님은 유튜브에 반갑습니다. 아침은 곤유부로 시작. 3287님은 서울 약수역 빵집이라고 하셨어요. 밤새 일하고 지금 아침에 나갈 제품 포장 중인데 굉장히 졸리다고 하시네요. 네. 졸리시죠. 저희가 뉴스로 뭐 이 뉴스들이 좀 신선했으면 좋겠는데 네. 뉴스로 잠 깨워드리겠습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보죠. 네, 오늘은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헤드라인, 거기에 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뭐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된 소식인데 정부 결정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가 제법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뭔지 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을 검토하는 그런 제도고요. 선심성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199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총 24조 규모의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사업이 이제 공개가 된 거고요. 네. 주된 목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침체된 경기 부양입니다. 하지만 사업 중에 과거 예타에서 탈락했던 사업이 7개나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했던 사업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두고 정부의 전략적 투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해석인데 규모가 4대강 사업을 뛰어넘는 그 정도의 큰 규모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관련 헤드라인들 살펴보죠. 한국일보입니다. 김경수 KTX 예타 탈락 사업 7개 선심성 구제. 중앙일보는 4대강보다 많은 24조 예타 고삐가 풀렸다. 이렇게 제목 뽑았습니다. 이 각각의 신문에서 사설에서도 대부분 이 예타 면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 뉴스는 잠시 후에 이명선 기자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민노총 관련된 이 기사들이 보이는군요. 네, 민노총의 결정에 대한 어떤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의사 개진만 있을 뿐 설득과 조정이 없는 이 지도력의 부재 속에 앞으로 민노총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여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계 동의 없이 노동 현안을 앞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노동계의 요구를 알고 있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다면서 대화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기사들 살펴보죠. 민노총에 화난 여당 노동 현안 내달 반드시 처리 동아일보고요. 고립자초한 민주노총 리더십도 대안도 없었다. 경향신문입니다. 네. 다음은 북미 관련된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2차 북미 회담 앞두고서 비핵화를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제협력 패키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좀 구체적으로 조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관련 기사 전하고 있죠. 미국, 북한 비핵화 인센티브로 수조 원대 경협 패키지 준비 중입니다.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미세먼지 관련된 보도가 있어요. 네, 미세먼지 비상조치 땐 수업 단축 휴교 권고라는 제목입니다. 새학기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의 수업을 단축하거나 휴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이제는 밤사이 인터넷에 올라온 인터넷 뉴스 토픽들 보겠습니다. 네, 버닝썬. 어제 저도 이 토픽 보고서 네. 검색어로 계속 뜨더라고요. 전 영화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강남 클럽 이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2달 전 일어난 폭행 시비가 지금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이 관심이 커진 건
빅뱅의 멤버 승리가 최근까지 이 클럽의 이사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이게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건을 좀 요약해 보면 CCTV가 공개됐는데 클럽 앞에서 클럽의 어떤 직원이 누군가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근데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은 폭행을 한 사람이 아니라 폭행을 당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폭행을 당한 사람을 그렇죠. 현행범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서 인권을 침해했다라는 논란이 일면서 뭐 SNS에 글들이 나오고 있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클럽 직원은 다른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김 씨가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소란을 벌였던 거고 뭐 성추행도 했다. 끌고 나오다가 폭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근데 어쨌든 폭행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사안이죠. 이 피해자는 VIP 고객들이 마약 성분을 술에 탄 다음에 여성을 성폭행한 내용을 본인이 제보받았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 소식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해당 클럽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조사해달라 이런 청와대 청원글에 어제 하루 만에 뭐 15만 명 이상이 지금 동참한 상황입니다. 강남의 한 클럽에 인기 연예인이 뭐 최근까지 이사로 있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말씀하셨던 뭐 마약성 어떤 그 약품 이런 것도 성추행, 성폭행 이런 단어들이 자극적인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SNS 상에 지금 흔히 말하는 뭐 그 증권가 정보지 찌라시들이 막 돌면서 이야기가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군요. 청와대 청원 글까지 올라오고 15만 명이 여기에 동참을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토픽은 어떤 겁니까? 동탄 살인 사건 용의자 사망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용의자 곽 씨가 검거 도중 자해를 해서 숨졌습니다. 어제 사실 낮에 경찰이 공개 수사하기로 하고 얼굴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 사진이 뭐 인터넷에 쭉 퍼졌는데 어제 저녁 충남 천안에서 곽 씨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제 경찰이 이거를 추적하다가 8시 30분쯤 부여에서 곽 씨가 탄 택시가 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하고서 택시 앞뒤를 가로막아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택시 기사는 도망가고 곽 씨가 차문 다 잠근 다음에 저항하다가 끝내 안에서 이제 자해를 했습니다. 이 곽 씨가 잡혔다는 보도가 나와서 아 잡혔구나 했는데 30분 만에 사망했다는 그렇죠. 기사가 나와서 이게 뭐지 했던 분들 많으신데 이게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한 것이고요. 경찰은 곽 씨가 살해한 여성과 교제한 사이라는 진술 확보해서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는데 이제는 뭐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토픽은 고민정 부대변인 사의.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 부대변인이 사표를 냈군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사실은 사의 표명하는 분들 많죠. 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표는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뭐 정부 쪽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이고 2017년 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치르면서 직접 영입했던 인사입니다. 이후에 고 부대변인이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에 진행을 또 했었고 지난 10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보조 사회를 맡았었죠. 지금 후임 부대변인으로 한정우 국민소통 수석실 선임 행정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한정우 행정관의 이름도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휴가 내고 출근을 안 하고 있다 그러죠. 맞습니다. 예. 자 다음 토픽 보겠습니다. 이탄희 판사 사직인데 누구지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지난 2017년 2월에 법원 행정처로 발령됐다가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사표를 제출해서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어떤 불씨가 됐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고 11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또 소회를 밝혔는데 이 내용 보다 보니까 세상은 조직원으로 전락한 법관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동안 어찌 보면 내부 고발 자료 견뎌했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글을 한번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짐작되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사법부의 가치나 정의를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또 울림을 줬던 인물입니다. 이탄희 판사의 사직 소식이었고 또 하나의 사직 소식이 있는데 이건 뭐 제대로 된 사직이 아니군요. 술집 추태 검사인데
이 부장 검사 얘기고요. 최근에 검사의 음주운전 소식 제가 또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술집 추태 검사입니다. 2017년 수원지검 소속의 한 검사가 강남의 한 술집에서 직원과 폭행 시비에 휘말렸고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니까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폭행 시비 이유가 이렇습니다. 검사가 동석한 술집 여성과 성매매를 요구하면서 난동 부렸고 이를 제지하던 술집 직원과 주먹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또 술값 110만 원이 나왔는데 1980년대 배우로 활동했던 여성이 이제 동석했었는데 이걸 또 모두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뭐 나중에 술값을 뭐 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여기도 구구절절합니다. 뭐 성매매니 뭐 여배우 출신이니 뭐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현직 부장 검사가 술집에서 술값 안 내고 난동 부리다가 아유 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